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강서윤의 사탐데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6월 고3 사회문화 어려웠던 문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만을 고른 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이 있는데요. 사회 명목론은 말 그대로 사회는 명목에 불과하다, 이름에 불과하다. 사회는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개인이다 라고 말했던 게 사회 명목론, 즉 개인을 강조하는 입장이었고요. 사회 실제로는 이 사회가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바깥에 어떠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그러한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사회 실제론이었어요.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했으니까 개인보다는 사회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사회 강조. 제시문 예시에는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애도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슬퍼하고 사람들이 조문도 하죠. 직장이나 우리 친한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한 장례를 치를 때 같이 찾아가서 슬픔을 표하는 이러한 애도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에 의한 행위이다. 개인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사회 규범이다 라고 했으니 이 제시문의 필자는 개인과 사회에서 사회 실제론, 즉 기업,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 입장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 실제론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서 어떠한 존재로 실체처럼 존재하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한 사회 실제론의 입장을 잘 요약한 진술이었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라고 했으니 포커스가 사회에 존재해 있죠. 개인 외부에 사회라는 게 존재하고 이러한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으니 니은도 옳은 진술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디귿,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한다. 여기는 포커스가 개인에 있죠. 개인이 있으니 사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진술했으니 디귿은 사회 명목론이 되겠고요. 리을,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정말 많이 나오는 진술인데요. 이것 또한 사회 명목론에 관한 입장입니다. 환원할 수 있다라는 뜻이 이 사회라는 것이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회가 개인 밖에 독자적으로 존재해서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개인의 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를 보든 개인의 합으로 보든 이거 두 개를 이랬다 저랬다 바꿔가면서 봐도 말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진술들 가볍게 살펴봤고요. 4번으로 넘어가서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을 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 여부는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에 달려있다.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사물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지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사실은 너네 무인도에 갈 때 뭐 가져갈래? 라고 했을 때 지폐, 돈을 가져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돈, 금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이 이거는 얼마만의 가치를 가진 거야. 얼마 정도의 가치를 지녔어 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그에 따라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던 지폐가 얼마의 돈이라는 가치를 갖게 된 거잖아요.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를 강조한 갑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요. 을 넘어가서요.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은
사회가 그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고,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특정 직업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새로운 직업과 기회가 창출되었으니 전체 사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한 것이다. 기능론이죠. 잠깐의 일시적인 조정 과정을 거칠지라도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은 이 사회를 하나의 인체로 보고 각 기능의 조화를 강조한 기능론이었고요. 병 넘어가서요. 인공지능 기술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되게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 뭔가 뉘앙스가 썩 좋지만은 않은데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 사회를 갈등의 장으로 봤죠. 이 말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조금 더 부각해서 본 갈등론이죠. 선지 한번 살펴보면 1번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용된다고 비판받는 건 갑이 아니라 을이죠. 기능론이 기존 사회의 안정,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다 보니 원래 이익을 지니고 있던, 원래 조금 사회에 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능론과 반대되는 갈등론만 봐도 지금 이 인공지능 기술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에게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는데, 기능론은 아니야 괜찮아 새로운 직업도 나오니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전체 사회의 조화, 균형, 안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원래 이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쭉 안정적으로 또 이윤을 추구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단점을 지녔다라는 거죠. 2번으로 넘어가서요.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우선 이 개인의 행동,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정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라고 한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내용이겠죠. 을이 아니라 갑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 행위자의 능동성을 강조한 것은 이 사회 구조보다는 행위자, 개인의 포커스를 둔 사회 구조보다는 행위자, 즉 개인의 포커스를 둔 미시적 관점이죠. 미시적 관점은 갑을 병 중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인 갑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갑의 관점은 행위자의 능동성을 강조한다 라는 말이 맞겠고요.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각 개인이 의미를 부여한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입니다. 4번으로 넘어가서요.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본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때요? 감기에 한번 걸리고 나면 오히려 그 병에 대한 면역력이 증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독감 주사 맞고 나면 조금 아프기도 한 게 일부러 우리 몸에 조그만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항체들이 이 병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면역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 맞고 나서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그날은 좀 안정을 취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날은 우리 몸이 좀 면역력을 기르고 항체를 기르는 날이니까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인공지능 기술이 개입되었을 때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조화를 위한 일시적인 회복 과정이었다라고 본 을의 관점에 관한 내용이겠죠. 기능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을의 관점은 사회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본다라는 거였고요. 그럼 정답은 5번이겠는데요.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 거는 미시적 관점이겠죠. 그리고 을과 병은 거시적 관점이겠고요. 거시적 관점인 병의 관점과 달리 미시적 관점인 갑의 관점은 너무 또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 거 아니냐, 너무 행위자의 능동성만 강조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봐도 어때요? 얼마 전에도 학교에 민원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내용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저기 어디 아파트 담벼락 뒤에서 담배를 핀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 학생의 개인의 행동으로 봤으면은 그 민원 전화 넣은 사람이 걔네들을 냅다 혼냈겠죠. 학생들, 뭐 학생이 교복을 입고 여기서 담배를 피면 어쩌고 저쩌고 훈계를 했겠지만 요즘 같을 때 함부로 또 그렇게
교복 입은 학생들한테 훈계하면 진짜 잘못하다가는 조금 그쵸 큰일이 나요. 막 그 요즘 애들이 하여튼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뭐라 못하고 오히려 그 집 가정에도 연락을 못하고 왜냐면 가정이 어딘지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학교로 전화와서 왜 학교에서 걔네들 보고 담배를 피라고 가르치진 않았겠죠. 애 담배를 피도록 해 이러면서 중학생 애들한테 그러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학교에서 애들 담배를 피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학교에다가 뭐라 해요. 이 교육 제도, 사회 제도가 똑바로 교육을 안 했다라고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담배 개기 교육 막 학교에서 또 하고 했는데 학교에서 합니다. 어느 학교가 담배를 피라고 가르치겠어요. 어느 교육제도가 그런 건데 또 계기 교육하면 조금 낫습니다. 왜 요즘은 너무 또 유혹이 많이 넘쳐나잖아요. 막 어떤 고등학교만 되면 특히 막 몇 반에 막 누구들 막 지나가면 담배 핀다더라 이런 것도 있고 애들이 좀 어디서 구하는지 쉽게 구하기도 하는데 저는 옛날에 그 학교에서 들었던 그런 담배 계기 교육들 이게 담배를 피면 여기 막 폐가 썩어서 그 썩은 폐 사진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서 성인이 돼서도 딱히 담배를 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사회 구조의 영향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겠죠. 미시적 관점 애들은 6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의 비교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문제 푸는 과정들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한번 살펴보면 우선 자문화 중심주의는 뭐예요? 내 문화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네 문화 별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는 어때요? 특히 우리 옛날 우리나라들이 중국이 워낙 큰 국가다 보니 좀 중국의 사대주의 어쩌고 하잖아요. 중국을 큰 국가로 보고 우리나라는 좀 작은 소국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작고 힘이 없는 국가야. 내 문화는 별론 것 같아. 근데 중국, 네 문화는 최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문화 사대주의였고요. 문화 상대주의는 어때요? 일단 일반적인 차원의 문화 상대주의는 내 문화 최고. 우리 각자만의 역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변화한 내 문화 최고. 근데 네 문화도 최고라고 이 내 문화, 네 문화를 각각 다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였죠. 이 부분 잠깐 인지를 하고 문제로 넘어가면요. 문화 다양성 보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건 문화 상대주의겠죠. 그런데 아래쪽에 문화 간 우열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라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도 해당되겠고요. 왜냐면 내 문화 최고인데 네 문화는 별로라는 거니까.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도 포함되겠죠. 내 문화는 별론데 네 문화는 좋아 라고 하는 거니까 둘 다 문화 간 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래쪽 설명 넘어가서요. 각 사회의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 해당 사회만의 역사에 따라 발전된 것이라고 본 문화 상대주의고요. 아래쪽 문화를 이해가 아닌 이러한 맥락이나 역사에 따라서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별론지, 나쁜지, 최고인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건 마찬가지 자문화 중심주의 아니면 문화 사대주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국수주의. 국수주의는 우리나라 것만이 무조건 최고, 남의 나라는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인데 이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당연히 기인하겠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 이 교사의 설명을 보면 이 선생님은 되게 예쁘게 그려져 있네요. 되게 예쁜 교사네요. 하여튼 여기 이쁜 선생님이 병이 두 가지를 모두 옳게 작성했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자문화 중심주의겠죠. A, B, C는 각각 하나씩이니까 C는 자문화 중심주의. 갑과 을 중 한 명은 한 가지만 옳게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게 작성을 했는데 자문화 중심주의는 아까 나왔으니까 패스. 그러면 상대주의와 사대주의 둘 중 하나 남았는데 A에 둘 다 나왔으니까 둘 중 하나는 맞겠죠. 그래서 A가 갑과 을 중 한 명은 갑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 명, 이 을은 모두 옳지 않게 작성하였다고 했으니 B에 이미 상대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을이 이미 상대주의를 적었잖아요. 그러면 B에 상대주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을이 모두 옳지 않게 작성한 게 아니라 하나는 옳게 작성한 게 되니까 그러면 상대주의가 아니고 B가 사대주의가 되겠고요.
A는 자동적으로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보기를 같이 살펴보면 기역은 을이 아니라 갑이라고 했고요. 니은으로 넘어가서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거는 문화 4대주의겠죠. 내 건 별로고 네 것만 좋아 라고 외치는 게 4대주의였으니까요. 그래서 B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돼야 되겠고요. D는 넘어가서요.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 또한 4대주의겠죠. 내 건 별로고 네 것만 좋아 라고 하니까 타문화를 비판 없이 그냥 무작정 수용해버리는 태도를 지닐 수 있어요. 그 또한 문화 4대주의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C에 비해 자문화 중심주의에 비해 문화 4대주의는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D는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로 넘어가서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 문화 제국주의가 식민지 시대에 지배층, 계층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지배층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문화 제국주의. 이 약소국들아, 니들이 뭘 아냐? 니네가 너무 잘 모르고 무식하니 우리 문화를 특별히 전수해 줄 테니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문화 제국주의예요. 즉 자문화 중심주의죠. 내게 최고니까 네가 우리 걸 받아들여. 네가 내 걸 받아들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문화 중심주의. 그래서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많이 받을 거고요. 가에 자문화 중심주의가 들어가도 을은 4대주의에 관한 설명만 말했으니까 옳지 않게 작성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8번으로 넘어가서요. 바로 선지랑 함께 살펴보면 기역 나무주연상은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냥 배우면 다 주는 상이 아니죠. 나무주연상은 정말 남자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지. 앞에 열연이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연기를 정말 열정적으로 잘해야지 주는 상이에요. 갑의 역할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냥 배우라서 주는 상이 아니었어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고요. 2번 넘어가서요. 아역 배우라는 것과 아내라는 역할은 모두 성취를 해서 가질 수 있는 지위다 라고 하는데 2번 정답입니다. 아역 배우 또한 캐스팅을 하고 오디션을 봐요. 그래서 몇백 대 1 배우들도 오디션을 봅니다. 그래서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 자리에 발탁됐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나가는 모든 아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모, 연기 이런 게 되는 배우들 그리고 걔네들 중에 오디션을 봐서 성취를 한 거예요. 멋진 연기를 통해서. 그래서 성취지위고요. 아내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쟁취하는 거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내가 별로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어떤 사람의 아내, 남편,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창 이제 처음에 20살이 되고 연애를 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옷, 머리 스타일, 화장법, 좋아하는 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취를 해냈는데요. 되게 힘들었어요. 유튜브 보고 막 배우고 어떤 걸 좋아하나 이런 것들 되게 배우고 그냥 얻어지는 지위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아니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사귀고 나서도 정말 그 사랑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운할 때 말 잘하는 법. 그냥 무작정 화내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당연히 안 맞죠. 남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론 같은 책이 왜 나오겠어요.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에도 맨 마지막 장에는 부부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법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막 그것도 읽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부분 책 같이 읽는데 막 줄 쳐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부부 생활을 막 20년씩 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남편이랑의 인간관계를 잘 할까? 이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성취지위예요. 이거는 정말 해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성취지위입니다. 얻어내는 거고요. 얻은 후에 유지도 성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쉬운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 대학교, 직업보다도 저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남편을 얻는 게 그 성취를 하는 게 100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성취집이고요. 3번으로 넘어가서요. 땡땡 고등학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맞죠? 학교는 누가 봐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지만 그쵸? 여기 기획사는 회사잖아요, 회사. 여기 회사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학교까지는 조금 친절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도 여러분들 가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너무 불친절해서 교수님들 막 시험 기간도 자기 마음대로 막 슬쩍슬쩍 말하고 시험 범위도 너무 불친절해요. 하여튼 이렇게 학교를 넘어가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사회화 시켜주지 않습니다. 사회화 적응 못하면 그냥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식적 사회기관 아닙니다, 기획사는. 그래서 틀렸고요. 미음 땡땡 팬클럽. 이거 공식적 조직입니다. 비공식적 조직이 아니라 팬클럽 들어가려면 뭐 가입도 해야 되고 뭐 가입 인사도 해야 되고 돈도 얼마 내야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인터넷에 땡땡 팬클럽 쳐가지고. 전 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라서 연예인을 내가 좋아한다고 뭐 걔네가 내 존재 아는 것도 아니고 좀 헛돈 쓰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딱히 연예인 누군가의 팬클럽의 뭐 회원이 돼본 적은 없으나 암암리에 지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팬클럽 이름도 있고 가입도 해야 되고 나름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조직 아니고요. 그리고 비읍. 아까 이 기획사는 공식적 조직 맞죠? SM이든 저기 YG든 아니면 요새 뭐 방탄소년단 나오는 하이브든 치면 나와요. 공식적으로 재무 상황표나 직원 몇 명 있는지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공식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조직 맞고요. 회사니까. 5번 시읒. 시청자는 여러분 집단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얘들아 우리 이거 보자 해서 땡땡 드라마를 사랑하는 모임 이러면 또 집단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각 개인 TV를 보든 휴대폰으로 그냥 보든 각자 보는 거잖아요, 시청자들. 그리고 각자 이렇게 시청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시청자는 집단 자체가 아니고요. 가족은 1차 집단 맞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속해 있는 좋든 싫든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그쵸? 집 나가면 뭐 어디 갈 거예요? 우리가 집 좋든 싫든 직접적으로 엄마 아빠랑 혹은 동생이랑 형이랑 누나랑 대면을 하고 형제자매가 좀 더 싫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나한테 도움이라도 주지. 저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언니는 딱히 쓸모도 그닥 없는 것 같은데 싸워도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우리 가족 좋든 싫든 대면해야 되니까 좋게 좋으면 좋은 거죠. 오늘은 이렇게 2번, 4번, 6번, 8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탐은 강서윤.